자, 해설 강의를 찍어봅시다. 우선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거를 못 풀면 뭐 제가 해설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아닌 것 같고 7번부터 좀 할 얘기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도 그지? 7번 뭐 내 손풀이 영상 봤으면 알겠지만 자, 나는 내가 해설 강의하는 스타일 알겠지만 이게 이 문제의 어떤 풀이를 이해하는 거는 해설지 보고도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에서 너네랑 다르게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너네도 앞으로 알아야만 하는 것, 너네가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하는 것, 너네가 봤어야 하는 것, 너네가 조심해야 하는 것, 그런 관점들, 그런 것들을 내가 정리하는 게 해설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태그를 좀 달아줄게요. 자, 이 문제는 봅시다. 이 문제는 무슨 태그를 달 수 있냐? 2차 함수는 너무 그렇나? 2차 잠깐만 너무 그렇네. 2차 함수 넓이는 그냥 거의도 아니야. 그냥 2차 함수의 넓이가 나왔다라고 하면 너는 반사적으로 뭐 한다? 6분의 p에 곱하기 디스턴스의 세제곱. 이거 그냥 자동으로 써줘야 돼요. 언제도? 2차 함수에 직선 뚫을 때도. 이 직선 뚫을 때도 넓이 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뭐 한 33,000번 정도 얘기했어. 차 함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똑같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럼 봐봐, 이런 문제를 볼 때도 이게 2차 함수와 넓이가 연결된 문제잖아. 그냥 그러면 반사적으로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넓이 공식 써야겠다 가달라고. 근데 왜 가야 되는지는 뭐 너네가 이해하고 싶으면 직접 해보면서 이해를 하시던가. 나는 내가 다 해보고 추천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나한테 수업을 듣는 정도면 이미 나랑 같이 겪어서 다 이해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뭐 혹시나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제가 말한 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의 넓이를 나중에 빼줘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바로 이 삼각형 2개 더하고 얘 빼줘야겠다, 요게 정상적인 생각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자, 우리 이것도 나랑 뭐 너무 자주 해서 말도 안 나오지. 코사인 사인 둘 다 있을 때 탄젠트 이거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제는. 그리고 뭐 각변화 못 하시면 뭐 힘내고. 요 문제도 사실 너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린다, 뭔가 판단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왜냐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 더하기 2분의 3이다 보니까 요게 몇이냐 저거 3이 정확히 어디 들어가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야 봐봐, 요게 요 길이가 1.5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x축 좌표차가 1.5잖아, 그지? 그럼 3이라는 건 못해도 3분의 2 지점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봐봐, 반만 가도 똑같이 반만 갔어도 얘가 무조건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해야 되니? 똑같이 반만 갔어도 얘가 더 높아, 그지?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런 생각하면서 3이 당연히 높잖아, 그치? 계산 안 해봐도. 뭔 말인지 알죠?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요런 문제는 10번 문제 바로 못 풀었으면 반성 많이 하시고, 11번 문제는 뭐 화이팅, 12번 문제도 화이팅. 13번 문제는 13번 문제에서 아직도 제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3 곱하기 변곡점이 세근의 합이다, 이거 안 하고 있었다면 뭐 윤진아, 형석이든 누구든 그럼 진짜 저한테 뭐 어떻게 그랜저라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세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한 거, 내가 수업한 기억만 이 사람당 한 3번이 넘는 것 같아. 작년까지 하면 10번도 넘겠다, 그치? 보자마자 변곡점이 3분의 4 정도 잡히면서 세근의 합은 3이겠네 바로 들어가고, 접선 긋자마자 사실 문제에서 안 물어봤어도 여기가 1이면 중근이기 때문에 2로 계산하고 여기 2 잡아야 된다, 그냥 끝나는 거지. 계산하면 답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13번 같은 문제 거의 센비야, 요 정도면, 그지? 요런 거는 얼마나 걸린다고 해야 될까? 한 2분, 3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 아니 2분도 아니야, 1분 안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문제인지 판단은 끝났어야 된다고, 그지? 그걸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지? 쉬운 문제를 쉬운 문제답게, 그러니까 되게 최상위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 줄 아는가가 아니거든, 사실.
이게 너네가 생각을 잘못하는 게 너네가 수학 모의고사에서 100분을 써가지고 세 문제를 못 풀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100분을 꽉 채웠었으면 그거는 사실 그 등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왜냐면 1등급 애들은 그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세 문제 제 가장 어려운 세 문제를 더 우겨 넣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세 문제 빼고 나머지 27문제를 푸는데 아주 잘했던 그 다 맞은 애들은 몇 분 안에 풀었다는 거야, 거의. 뭐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10분씩 잡는다고 치면 30분 빼가지고 1시간 10분, 그러니까 70분 안에 다 풀었다는 거잖아, 27문제를. 그럼 너네가 실력 점검을 진짜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맞고 101등급으로 가고 싶다면. 1등급이 목표면 당연히 다 맞는 게 목표인데, 그죠? 그리고 14번 문제, 요거 설명할 건 많이 없는데 내 최초 손풀이 영상만 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 근데 뭐 코멘트만 좀 달자면, 일단 이 A 코사인 B라는 걸 보면서, 그리고 사인이라는 걸 보면서 봐봐. 일단 얘는 고정된 함수니까 그리는 건 당연한 생각이야,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이 구간이 어디가 열리고 닫혀 있는지 체크한다라는 건 자기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구간별 정의 함수, 뭐 이렇게 하고 구간 조심, 구간 뭐 꼼꼼히 보기, 이렇게만 한번 써주고 앞으로 수능 때까지 이 습관만 가져가 주면, 이걸 내가 꼼꼼히 안 봐서 틀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파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틀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얻어가는 걸 뭔지를 자꾸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A 코사인 X 플러스 B를 보면서 멀뚱멀뚱 씨발 저게 뭐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위에 문제 풀 때 아까 이렇게 했을걸? 얘 아니면 얘라고? 지금 코사인이 A배를 곱하고 평행이동 플러스 B를 한다는 건 있잖아. 모양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너네 나랑 맨날 해서 알지만 요게 이거잖아, 그치? 직선이잖아. 직선이 아니라 y는 땡 직선이잖아. 이거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럴 때는 곡선에 요철이 의미가 있어, 없어? 오목볼록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얘가 코사인 함수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감소함수, 그냥 증가함수야. 직선으로 그려도 되고 네 맘대로 그리셔도 된다고, 이젠. 그렇잖아. 그래서 보면 나도 대충 그리잖아, 그치? 요게 그러니까 요거 막 되게 잡스킬이고 너네는 연습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에서 뭐가 중요한지 보여야 내가 지금 뭘 고민해야 되는지 구체화가 되고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 놨어야 돼. 15번 문제는 이거 내가 이걸 해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쉽지 않니, 이거 15번 문제? 자, 뭐 내가 이거는 15분 문제 정도는 해설을 한번 해줄게. 뭐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자, 같이 내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보자마자 최고차항이 1인 3차함수다 라고 하면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으니까 그 연속 조건이랑 미분 가능 조건 계산해주면 F0이랑 F'0이 둘 다 뭐가 나온다? 0인 게 바로 튀어나오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끌어내는 거야? 뭐 테일러 급수도 좋고 내림차순을 생각하는 것도 좋고 뭐든 좋아. 1차항과 상수항이 없다라는 걸 바로 떠올려 주는 거지. 그러면서 얘는 어떤 놈이다?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이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여기다 때려 박아 준다는 생각을 하면서 각각으로 만들어지는 4차 함수와 3차 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지. 그리고 그 4차 함수랑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7을 지날 때는 무조건 접하면서 만난다 이런 말이잖아. 이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마이너스 27과 gx가 만날 때는 반드시 접해야만 해요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계산했지만 0에서는 일단 접하면서 들어오고 있었다고? 근데 3차 함수가 27에 만나면 접해야 된대.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가장 뭐랄까? 합리적인 추론이지. 그 다음에 반대쪽에선 4차 함수가 접하면서 들어와 주는 게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그림이 완성되는 데까지 뭐 3분보다 더 걸린다? 요거는 얘들아 개형 추론 연습 너무 안 된 거야. 개형 추론 문제 좀 많이 풀자, 그지? 좋아요, 좋았어. 그리고 20번 문제는 뭐 풀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21번 문제 복습 하나 하자. 맥스 함수가 뭘까요? 맥스 함수는 2분의 a 플러스 절대값 a라고 할 때 이거 원리는 뭐야 얘들아? 평균에서 거리의 절반. 내가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별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큰 놈을 선택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둘의 평균, 즉 가운데점에서 둘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더해준다. 그지? 이게 뭐야? 맥스가 되는 거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빼준다 라고 하면 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가 들어가는 걸 너네가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납득하고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새끼가 민이라는 건 곧바로 알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뭐다고? 이민이라고. 그지? 이민이라는 거 바로 아니까 나는 어떻게 해? 바로 넓이가 8이야 원래 넓이는 4야. 요게 바로 갔어야 되는 프로세스라고. 그지?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22번 문제는 그냥 뭐 우리 너무 많이 하던 거야. 옆에다가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합성함수 방부등식. 합성함수 방부등식 프리티 이렇게 하겠지. 그지? 합성함수 방부등식 프리티가 뭐야? 뭐야? 합성함수 방부등식일 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을 떠올린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치환한 ET, T 이런 애들을 다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면 T의 범위가 0보다 크잖아. 당연히 지수함수에서 넘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의 2차 함수를 그리고 옆에 이렇게 예쁘게 움직이는 놈을 넘겨서 요게 프리티지 얘들아. 맨날 하는 프리티하게 만들어서 본다. 끝. 그죠? 공통 다 풀었다. 그지? 봐봐. 너네가 이렇게 나랑 같이 공통 보니까 물론 내가 해설을 디테일하게 안 해요. 원래 안 해. 내가 너네랑 같이 계산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 중요한 점만 너네가 같이 짚어가면 나머지는 너네가 직접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좋아요. 미적분은 뭐 26번까지는 당연히 할 말 없고 할 말 뭐 하나 있긴 한데 요런 거 얘들아 6 나온다 했으면 그냥 얘가 당연히 몇이어야 돼? n분의 2여야 돼. 이게 야매풀이가 아니라 내가 그 일반성을 잃지 않고라는 얘기했지. 그냥 그러니까 너네 더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곽현준이 담보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도 돼. 맞는 풀이야. 무조건 맞는 풀이고 그냥 너가 이 성립하는 하나의 수열을 잡아서 푸는 거. 야, 그리고 24번 문제잖아. 여기서 뭐 함정이 어떻게 있어. 그지? 그리고 이번에 아무래도 이게 3월 모의고사다 보니까 범위도 범위다 보니까 겹치지 않아 문제가. 26번이랑 지금 28번도 겹치는 것 같고. 그지? 아마 30번도 겹치는 것 같고. 그지? 케이스 분류. 그지? 케이스 분류하는 거. 여기서 이 단원에서 케이스 분류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는 뭐 너네가 공부라는 걸 했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만 잠시 쉬었다가. 오케이. 27번 문제 슬쩍 보자. 27번 문제에서 내가 뭐 알아챌 것 같아? 그지? 원에 접하는 거잖아. 그지? 원에 접하는 거잖아. 이렇게 원에 접하고. 그 생각보다 너네 이런 거 머리 아파했을 애들이 있는데 얘네 둘이 이 원이 만날까 안 만날까? 겹칠까 안 겹칠까? 야, 이 두 원이 지금 중심이 1차이 나고 반지름이 1차이 나. 근데 논의는 n이 무한대일 때 하고 있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지 느껴져야 돼. 그지? 그림이 이 그림밖에 없다는 것도 느껴져야 돼. 그리고 직선으로 움직일 때도 당연히 접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겠다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원에 접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여기서 수선 내려서 이 삼각형을 보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겠다는 게 그걸 통해서 이 기울기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안 떠올랐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진짜 3번 풀고 4번 풀고 5번 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앞으로 무조건 생각해낸다. 앞으로 원이 있는데 거기다 직선 썼어. 접했어. 그럼 그거 삼각형으로 생각하고 어떤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생각한다. 이게 암기를 안 할 거면 공부를 왜 하냐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약간 나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사 시간이야. 한국사 시간인데 뭐 공민왕이 원나라를 이렇게 막 쳐들어가고 이런 게 그걸 우리가 너네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어떻게 보이냐면 막 시험 시간에 그걸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있는 거야. 막 내가 공민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이미 정리되어 있는 팩트들이 있고 이미 정리되어 있는 사실들이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근해 공식 너네 외워서 쓰잖아. 왜 유도해서 안 써?
마찬가지야. 너네가 공식이라고 정의하는 만큼 너네 거가 되고 너네가 그게 빨라진 범위가 되는 거야. 그지? 근해 공식을 처음 배운 애, 근해 공식을 시험 시간에 지가 만들어 보고 있는 애들이랑 지가 이렇게 하는 애랑은 풀이 속도가 차원이 다른 거라고 당연히. 그렇잖아? 됐고 28번인 28번 문제는 뭐 이거 잠깐만 27번 태그 하나 걸고 갈게요. 요거는 이제 원의 접선, 그죠? 원의 접선. 요 상황 자체가 익숙했어야만 한다. 그리고 자, 요 문제는 사실 해설을 좀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자연수 조건 그리고 케이스 분류가 달아서 내가 뭐 해설을 해서 짚어줄 포인트까지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얘가 왜 KX가 아니라 굳이 얘를 만들어 놓고 n을 무한대로 보냈는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실. 얘는 죽어도 K는 될 수 없다는 거야. 얘는 항상 K-1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죽어도. 왜? 개수에 대한 극한이잖아. 우리 이런 거 봤지 항상 그래프. 요렇게 가다가 빵꾸 뚫리고 그 점에선 빵 이렇게 되면 이런 함수를 뭐 fx라고 했을 때 이 fx를 이 점에서 뭐 k라고 했을 때 fx를 리미트 k-에 대해서 본다고 해봐. 아무리 그 점에서 띵 바뀐다고 해도 그 전까지 개수는 같기 때문에 얘의 극한은 몇이야? 무조건 얘잖아. 그걸 그대로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지. k는 죽어도 안 되고 k보다 얘는 항상 작은 기울기야. 살짝은.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극한이 4라는 건 얘가 여기 이 2차 함수에 접하면서 들어가는 이 기울기가 설령 12라 할지라도 봐봐. 12인 그 순간에는 몇 개 만나? 한 개, 저 뒤에 두 개, 저 엄청 뒤에 만나겠지. 세 개. 세 개잖아 12일 때는. 근데 얘가 지금 2의 n승분의 1을 빼주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는 이상 얘는 딱 그 k인 그 포인트 전까지는 항상 뭐를 유지해? 4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왜? 12보다 살짝 작은 기울기를 봤을 땐 4니까 계속 4잖아. 얘가 딱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개수의 극한인 AN의 극한은 4가 될 것이다. 얘가 12일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9번 문제. 29번 문제 내가 도형 오랜만에 풀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는데 너네는 나보다 훨씬 빨리 풀었어야 돼. 도형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뭐 일단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곧바로 요 선과 요 선의 중선이니까 평행하다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각이 세타고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라며. 그럼 엇각으로 얘랑 엇각으로, 그지? 얘가 이렇게 평행하다, 이 둘이 평행하다, 요런 것까지 발견했으면 풀이는 다 끝난 거고 여기서 바로 코사인 법칙 돌려서 답는다 이러면 끝난 거지. 근데 그걸 하는데 봐봐, 이런 풀이를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해. 너네 이 도형 이해한다고 다음에 너네 도형식을 안 올라가는 거 이미 알잖아. 고3이니까 뭐 하는 거야? 내 풀이 한번 봐봐. 내 풀이 보면 나도 처음에 이거 도형 어렵네 하고 뭐해? 나 펜 안 돼. 가만히 쳐다본다고. 뭐 하는 거야? 눈으로 도형 완성시키게 하는 거지. 글씨를 좀 막 쓰고 있는데 눈으로 도형 완성시키게 하는 거잖아. 잠깐만, 글씨 좀 예쁘게 쓸래. 도형 완성시키기. 자, 나랑 같이 이 도형 정도는 한번 같이 완성해보자. 그럼 눈으로 쳐다봐. 화면 쳐다보면 되잖아. 그지? 자, 4n 플러스 2를 줬어. 어디를? A씨랑 B씨를. 그 다음에 저기 CP 길이 줬어. 그지? CP 길이 줬어. 봐봐, 이미 끝났지. 이등변 삼각형인데 당연히 여기 수선 내리는 건 당연한데 이미 지가 내려줬어. 그러면 내가 아는 걸 지금 다 파란색으로 표시할 건데 이미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알고 여기 알고 끝났지. 그 다음에 중점 연결한대. 그지? 그럼 나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 파란색 표시는 눈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 저 삼각형 다 알아. 그럼 난 뭔 생각했냐면, 그러면 내가 이 각 알잖아. 근데 이 각도 알잖아. 근데 지금 중점 잡았으니까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잖아. 그지? 이 길이도 알잖아. 그럼 뭐도 알아? 나? 이 길이도 알잖아.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 다음에 근데 이 길이를 아는데 이 길이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가 뭔지를 막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근데 잠깐만, 중심을 잡았네. 아, 그럼 이거 닮은 삼각형, 더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의 절반의 삼각형이네. 그러면 여기도 세타네, 그지? 아, 근데 여기도 세타라고 줬네. 아, 엇각이네, 평행하네. 근데 여기 K고 여기 2K잖아. 그럼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아, 여기가 왠지 눈에 바로 보여야 됐는데. 왜? 엇각이지? 세타. 아니면 얘랑 동의각이지? 뭐 뭘로 생각해도 좋아. 세타네. 아, 그럼 여기 안 해? 지금 내가 뭐가 갖고 싶어 갑자기? 얘가 되게 가지고 싶지. 얘도 안 해? 왜? 평행하다며. 누구랑? 얘랑 평행한데 중간에서 그은 평행선이니까 어차피 중선이야. 근데 이 긴 길이가 몇이래? 4n 플러스 2니까 2n 플러스 1이고 얘 2n 플러스 1인데 반대쪽도 어차피 볼 거야? 2n 플러스 1이야. 끝났네. 아, 코사인 법칙 돌려서 답 내면 되겠다. 요거야. 내가 뭐 저 근해공식 돌리느라 좀 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이 문제 푸는 논리는 도형 완성이잖아, 그치? 요 정도 도형을 눈으로 완성시키지 못하면, 그리고 눈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너네가 혹시 시험지를 봤는데 연필로 막 다른 데 막 표시돼 있잖아? 아니면 다른 데를 막 고민했잖아, 이런 데를. 심각한 문제야. 수능, 왜냐면 이 도형은 그다지 막 엄청 어려운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때 조금만 더 꼬아서 나오면 너네 그 문제 100% 틀린다는 얘기야. 알겠죠? 30분 해설 안 할게요. 오케이. 자, 수고하셨고, 내가 되게 일부러 해설 강의를 짧게 찍는 거야. 길게 찍어봤자 너네 도움 안 되잖아, 그지? 뭐 더 자세한 풀이를 원하면 메가스터디든 대성마이맥이든 볼 해설 강의들은 넘쳐나잖아, 그지? 나는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떠올리는 내가 공부했던 아이디어들, 관점들, 이런 걸 가져가고 너네가 결국엔 너네 거가 됐으면 좋겠어. 알겠죠? 반드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